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비밀. 여기서 잠깐 교과서에 꼭 나오는 별점 체크 포인트 바로 이겁니다. 음서. 음서란 공신이나 고위 관직을 지낸 사람들의 자식이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한명회가 오른 관직, 바로 경덕궁 궁직이었던 겁니다. 아, 궁궐 지키는. 그렇죠. 궁을 지키고 관리하는 종구품 말단 관리직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음서를 통해 드디어 관직에 오른 한명회. 하지만 이마저도 낮은 직급으로 동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명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도 아닌 왕실 사람이 한명회를 은밀하게 만나자고 합니다. 은밀하게 한명회를? 왜지?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수양대군. 와. 자, 여러분 수양대군 누군지 아시죠? 알죠. 알 수밖에 없어요. 알죠. 네. 이정재. 이정재죠. 그렇죠? 이정재죠. 그 이정재. 영화에서 수양대군은 이정재 이정재죠. 맞습니다. 그 수양대군의 그 유명한 대사. 마침 잘 왔네. 흥이 떨어지던 자였는데. 아,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렇죠. 그렇지. 그 제일 유명한. 뭐 출연했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좋아해서. 영화도 너무 재밌게 봐서. 야, 우리 오늘 동현 씨가 너무 잘 아시니까 맞아요, 진짜 맞아요. 술술 풀리네. 그 정말 재밌는 최고의 그 시나리오의 영화가 실화라니. 실화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대체 왜 왕실 사람인 수양대군이 말단 궁지기에 불과한 한명회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양대군이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 혹시 도현 씨, 수양대군의 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거기까지 모르죠. 아버지까지.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아버지요? 네, 아버지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만원. 만원? 네, 만원 주인공? 네. 세종대왕? 맞습니다. 세종대왕 아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수양대군은요,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와, 둘째. 당시 왕이었던 단종의 삼촌이었습니다. 단종.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단종을 둘러싸고 있었던 인물들이 수양대군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뭐지? 왜냐하면 실제로 수양대군은요, 타고난 자질이 영특해서 학문에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욕망과 정치적 야심이 큰 인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욕망이. 시골에 모함하는 것도 그렇고 전하께서 너무 격이 없이 대해주셔서 그럴 것이옵니다. 남의 약점인 목을 잡아뜯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잔인무도한 일이 역적의 상이다. 수양대군과 같이 존재감이 너무 컸던 이 대군을 견제했던 건데 12세 국왕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런 어린 군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군주를 보필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의 권력들을 이제 축소시켜 나가는 이런 수순을 이제 밟았던 것이고요. 반면에 수양대군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신은 자신의 종실의 최고의 어떤 그 어른으로서 내지는 대군으로서의 그 위상을 유지시키고 싶었지만 이런 견제를 받다 보니까 위축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수양대군의 대리. 그런데 이때 김종서가 수양대군의 동생인 안평대군과 손을 잡아요. 손을 잡아요. 근데 이게 수양대군의 동생이면은 수양대군과 같은 편에 서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 김종서와 손을 잡게 된 거죠? 수양대군의 동생 안평대군? 그럼 그 대군들은 친해져야 되는데 안평대군이 김종서와 손을 잡았다? 네. 이해가 좀 안 되시죠? 네, 너무 안 돼. 왜냐하면 수양대군과 한 살 차이 동생이었던 이 안평대군은요, 수양대군과는 좀 달랐습니다. 안평대군은 이 조정 대신들과도 아주 두루두루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 안평대군이 단종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자신의 세력을 가지고 김종서와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평대군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네, 본인도. 네. 자, 이 수양대군은요, 이러다가 완전히 권력에서 밀려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자신의 권력을 되찾을 확실한 계획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은밀히 자신의 계획을 실현해 줄 책사를 찾게 된 거예요. 자기 참모, 브레인,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먼 발치에서 지켜본 인물이 있으니 이야. 그가 바로 한명회. 분명히. 한명회는요, 현재 이 복잡한 정치 상황과 수양대군의 위기가 자신에게는 오히려 아, 기회구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단하네. 자, 제가 앞에서 한명회의 친한 친구가 있다 그랬죠? 네. 네. 누구라 그랬죠? 권람. 권람. 맞습니다, 권람. 근데 마침 이 권람이 수양대군과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아. 되게 기가 막히게 딱딱 좀 맞아 떨어지네요. 희한하네. 자, 여러분이 한명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람한테 부탁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한명회는요, 권람에게 저기 그 수양대군을 좀 소개 좀 해주면 어떨까?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수양대군이 한명회에게 만남을 제안한 겁니다. 맞나요? 자,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한명회를 본 수양대군의 반응 어땠을까요? 오. 자, 이 수양대군은요, 한명회의 손을 덥석 잡고요. 어? 아이, 어찌 이제야 만났단 말인가. 진짜요? 네. 진짜? 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첫 만남부터 친근하게 대합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실 이미 수양대군은요, 아까 그 한명회 친구 누구라 그랬죠? 권람. 이 권람으로부터 한명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아. 이 권람은요, 한명회가 어렸을 때부터 기계가 범상치 않았고 특히 일을 처리한 능력이 뛰어난 친구라면서 수양대군에게 한명회를 적극적으로 추천했거든요. 당연히 수양대군은요, 한명회를 믿었고요. 한명회를 보자 이런 말을 넌지시합니다. 내 형제가 외롭고 약하니 어찌해야 하겠소? 한마디로 지금 조정의 견제를 받아 자신의 처지가 약한데 이를 어찌하면 좋을지 한명회에게 계책을 물은 겁니다. 방법을. 자, 여러분이 한명회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여기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그 한명회 정도의 처세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한명회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날 한명회의 이 한마디가 이후 조선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아, 이거 궁금. 와. 이 한마디. 궁금해, 너무 궁금하다. 뭐지? 뭐라고 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실의 후손으로서 사직을 위하여 난적을 토벌하는 것인 만큼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하니 절대 성공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느낌 오세요?
아. 네네. 네. 조나단 어떤 느낌이 와요? 왕의 후손인 만큼 뭔가 이 일을 위하여 난저 김종서를 토벌하는 게 명분이 바르고 괜찮으니까 절대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오, 이 박수 주세요. 오, 나단. 오, 맞습니다. 이 수양대군이 왕실의 후손으로서 나라를 위해 도적 무리를 토벌하는 건 명분이 바른 일이니 거사를 일으킨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할 리가 없다. 무조건 성공한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한 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양대군 앞에서 거사를 논하는 거 이건 굉장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수양대군이 한 명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잘못하면 역모의 죄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한 명에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절대절명의 기회를 잡기 위해 정말 소신껏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던 거죠.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수양대군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던 한명회. 이 한명회에게 수양대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은 더 많은 말을 하지 말라. 내가 마음을 정하였다. 정했다 마음을. 그들의 목표는요, 바로 수양대군을 견제하는 김종서 세력을 처단하는 것. 자, 그리고 한명회가 내민 첫 번째 전략. 뭐였을지 그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변동이 있으면 문인으로서 대우를 받으면 쓸모가 없으니 나으리는 모름지기 무사와 결탁하여 두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글 공부하는 사람보다 네. 이렇게 무사들과 더 가까이 지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세에는 우리 저 몸과 쫓긴 우리 예원 씨와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이쪽 동현 씨와 더 같이 전쟁이 나면 지내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 수양대군 역시 훗날 거사를 도모하려면 군사들이 필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서 세력이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대놓고 병사를 모은다? 자칫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모. 그렇죠. 소문나. 이 고민에 빠진 수양대군 앞에 한명회는 무사들을 모을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자, 과연 이 무사들을 모으기 위해서 한명회가 제안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렵다. 뭘까? 자, 무사를 모아야 됩니다. 수양대군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뭐예요? 무사들을 모을 건데요. 네. 그 모으는 이유가 단종을 위해서예요. 오다. 정답. 정답. 조선 제일 무사를 뽑는다 이런 대회를 만들어서 상을 주는 거지. 상을 주는 거 네. 괜찮다. 살짝 비슷했는데 오. 오답인데 아마 마무리는 우리 조나연 씨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조나단. 무사들 파티를 열어라. 술 마시러 와라. 조나단 정답. 날개 달았다는 뜻이. 날개 달았다. 오, 아니 진짜. 그러니까 우와. 한마디로 술과 안주를 준비해가지고 그냥 무사들한테 막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한명회가 정말 똑똑한 게 네.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아, 맞습니다. 운동하는 후배들 가장 좋은 선배 운동 가르쳐 준 거 다 필요. 밥 사준 사람 최고의 선배. 네, 왜냐면 운동하면은 보통 사람보다 영양분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지 그런 사람을 만나면 가장 감사해. 네. 맞습니다. 아, 어떻게 이런 걸 알지? 대박이다. 당시 조선에는요, 이 병사들의 그 무예 연습을 관장하는 훈련관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활쏘기 연습이라는 명분을 대고 그곳에 나가십시오. 그 대신 훈련이 끝난 뒤 무사들에게 술과 안주를 먹이면서 그들과 친분을 형성하십시오. 확실한 방법이네요. 그러니까요. 대단하다. 한명회는요, 거사를 성공시키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수양대군은요, 한 명의 말을 따라서요, 무사들을 두루두루 사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명에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번 거사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 있다면서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바로 홍달손이라는 인물인데요. 한양도성의 야간 순찰을 담당하는 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즉, 한양도성 문을 여닫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 그 수, 한 명의 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거사 과정에서 도성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대편의 움직임을 차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마침내 수양대군은 드디어 거사를 치르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날은요, 홍달손이 도성 순찰을 감독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그 수양대군이 가는 곳 어디였을까요? 김종서 있는 곳. 그렇게 김종서를 먼저 이렇게 했구나. 그래야지 밑에 사람들을. 하니까. 그렇죠. 바로 이번 거사의 최대 목표, 김종서의 집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운명의 그날. 한밤중에 만난 수양대군과 김종서. 이때 앙숙인 그들 사이에는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때 김종서가 먼저 어색한 침묵을 깨고 수양대군에게 방으로 드시지요. 자, 근데 이때 수양대군은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뜻밖의 부탁을 합니다. 김종서에게 이 편지를 좀 읽어주시지요. 편지를 건네면서 편지를 읽어달라고 합니다. 편지를요? 네. 갑자기 편지? 김종서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일단 편지를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김종서가 쓰러집니다. 수양대군의 신호를 받은 시종이 김종서에게 철퇴를 내려친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수양대군의 거사는 시작된 겁니다. 자, 그 후 수양대군은요, 다음 작전에 돌입합니다. 자, 김종서를 지금 쓰러뜨렸고요. 다음 누굴 찾아갔을까요?